좋아. 자, 우리 이제 미적 나갈 거예요. 미적. 여기 미적 나갈 건데, 미적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딱 수능 과목의 딱 진짜 꽃입니다. 꽃. 수능 과목의 꽃이고요. 이거 여러분한테 절망의 벽이에요. 네, 수능 과목 꽃이고 절망의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쓸 거고요. 가장 원초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대수가 있고요. 지금 하는 이제 미적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미적이라고 하는 말은 난 아직 입에 안 붙으니까 그냥 수투라고 할게요. 수투 부분은요. 수원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요. 수원은 어때? 그냥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수하게 다양한 유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지? 예를 들어 우리 뭐가 있었어? 수열 같은 거 할 때에도 합이 식으로 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부분분수 꼴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근호 이용해서 나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꼴들이 다 있었었지. 그지? 그런 식으로 유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면요. 수투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론 유형적인 것들도 몇 가지 있어요. 나중에 그것들도 다루기는 다룰 거거든. 근데 유형보다는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찐 개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개념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적으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개념들. 자, 먼저 우리 극한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극한은 영어로는 리미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계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극한은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자, 얘 그냥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지? 우리가 끝도 없이 커진다, 끝도 없이 작아진다. 이것도 끝까지 가는 게 맞고요. 또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이 있으면은 3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 2.6, 2.7, 2.8, 2.9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2.9보다 어때? 2.95가 좀 더 가까워졌겠지. 그지? 2.95보다 어때? 2.99가 좀 더 가까워졌겠죠. 99보다는 9999999가 좀 더 가까워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되 그 값은 아닌 거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한없이 가까워지되 그 값은 아닌 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리미트의 앞자 세자 LIM을 따가지고요. LIM 이거를 리미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리미트 X가 얘처럼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은 A에 가까워질 때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한없이 커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끝도 없이 커지는 걸 무한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끝도 없이 커진다. 그 다음에 끝도 없이 작아진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x가 a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거고요. 끝없이 커진다 그러면 무한대로 간다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끝없이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쓸 거고 그때 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대상을 여기에 fx라고 써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fx, 즉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x가 끝도 없이 커질 때 그때 fx,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 fx라고 쓰시면은 너는 함수값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봐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1과 같은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0,2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지. 그지? 그러면 요 값에서 내가 만약에 x 좌표를
2로 가까워지게 만들면 y좌표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돼? 그렇죠. 5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x좌표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y좌표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함수값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그냥 쉽게는 함수값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어때? x의 값을 끝도 없이 크게 만들어주면은 y의 값이 어떻게 돼요? 끝도 없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y의 값도 한없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얘는 어때?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y의 값은 한없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예를 들어 지금 5가 나왔던 것처럼 m이라고 하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한다. m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얘처럼 x를 끝도 없이 크게 만들었더니 그랬더니 y의 값도 어떻게 되었어? 끝도 없이 커지게 되었지. 그지?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 발산한다. 그래서 얘도 지금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그냥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 y의 값도 특정한 값으로 가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면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한 값에 가면 무조건 수렴하고 끝도 없이 커지면 무조건 발산하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애도 있냐면은 x제곱분의 1 같은 유리함수꼴도 있거든? 자,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x제곱분의 1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리미트를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f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죠? 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은 y의 값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지? 근데 0은 아니야. 극한값이 0인 거야, 그지? 함수값은 0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어때? 리미트, 이번에는 내가 x를 0으로 가까워지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f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지? x를 0으로 가깝게 만들었더니 함수값은 끝도 없이 계속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무조건 어떤 값으로 간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요. 끝도 없이 커지거나 끝도 없이 작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니? 수렴과 발산. 요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잘 봐봐. 두 번째, 우리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y는 x분의 1은 어떻게 생긴 친구였지? 여기 이렇게 1, 3, 4분면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그러면 얘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그 y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게 극한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 봐봐. 얘 오른쪽에서 0쪽으로 가면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오른쪽에서 0으로 오면은 y의 값은 점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지? 근데 얘가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러면 얘는 발산이기는 한데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지? 그냥 발산이라고 하고 끝내면 되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향성도 표현을 해줄 거야, 방향성. 그래서 이런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데 0보다 어디서 왔어? 큰 쪽에서 왔어? 작은 쪽에서 왔어? 큰 쪽에서 왔지. 큰 쪽에서 왔다는 거를 0 옆에다가 자그맣게 플러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0 플러스일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0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오른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서 오는 건 뭐라고 부르겠어? 그렇지. 그리고 0 마이너스라고 쓰겠지. 그지? 그래서 0 마이너스라고 쓸 때의 f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소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 여기까지를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할게. 자, 다시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끝도 없이 커지거나 끝도 없이 작아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때에 뭘 보는 거라고? 그때 fx라는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게 바로 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 얘처럼 우리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일반적으로는 함수값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뭔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애들도 있잖아. x제곱분의 1과 같이 한없이 커졌더니 0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졌더니 무한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리고 x분의 1과 같이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의 값이 서로 다른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갖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정의할 거야. 괜찮아? 오케이. 적어. 수투는 진짜로 그냥 개념이 쌩이에요. 개념이 처음이자 끝이 돼야 돼. 개념이 처음이자 끝. 그래서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야 돼요. 형이 나머지 시험은 잘 봤어? 네. 뭐, 다 망인다고? 자, 이제 갈게요. 그럼 봐봐. 우리가 가끔씩 이런 애들도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 한번 그려볼게. 우리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래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포함을 안 하고요. 여기는 포함을 하고 있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야.
자, 요런 상태일 때 그러면 얘는 지금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서로 달라져야 되겠지, 그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위의 그래프를 따라야 돼? 아래 그래프를 따라야 돼? 아래 그래프를 따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때의 fx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겠어? 3으로 가겠죠, 그죠? 얘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fx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여기 지금 뚫려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막혀 있고 얘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뚫려 있거든? 근데 1로 가야 돼? 가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 편하게 생각해서 함수값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극한의 처음 정의가 뭐였어? 내가 그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 값하고는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다르다 그래서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뚫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뚫려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우극한이 3이고 좌극한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까? 하지 않을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항상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요거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거 있지. 자, 봐봐. 만약에 내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애가 있다고 쳐.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할 때 자, 얘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비어져 있어. 뚫려 있어. 상관없지, 그지? 뚫려 있어도 상관없다고. 왜?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절대로 그 값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올 때 3으로 간다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올 때에도 3으로 간다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소린 거야. 3이라고. 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뚫려있냐 뚫려있지 않냐 또는 쟤처럼 뭐 막혀있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가 첫 번째야. 첫 번째. 여기까지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처음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기 막혀 있어서 어. 0으로 가는데 그럼 그 극한값이 아니고 그냥 함수값이 3이 된다는 거. 얘는 함수값은 그냥 3이에요. 요거는 함수값은 3입니다. 함수값은. 그러니까 F형은 3이야, 그냥. 극한값도 돼요. 3이.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해. 근데 얘는 지금 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극한이 3이고 좌극한이 1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아, 우극한은 3이.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극한값의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 자,
자,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좀 봐볼게요. 그러면 요 극한값 문제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어 요런 거 한번 해보자고. 우리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지금처럼 그래프가 주어진 다음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극한값을 한번 따져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요렇게 할게. 자, 여기 요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서 요렇게 2,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가자. 자, 이렇게 갖고 여기 3, 여기 3, 그 다음에 요렇게 아니지,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자.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fx라고 한번 줘볼게요. 여기 지금 막혀있는 거하고 뚫려있는 거 대충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서 지금부터 우리가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첫 번째, 일단 가장 쉽게 내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주어지겠어? 리미트 x가 1보다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를 서로 더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제일 쉽게 나오면은.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먼저 보자. 자, 3보다 큰 쪽에서 올 거야. 이쪽에서 온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y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3에 가까워지죠, 그죠? 너는 3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면 이쪽에서 올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얘는 0으로 가까워지겠네. 그러니까 3이 된다. 어렵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보다는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가볼게.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의 3-x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아이고 여기는 안 했네. 4라고 쓰자.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서 올 때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볼게. 요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야.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자, 너가 만약에 3 쪽으로 가게 되면 너는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야, 그지?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올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올까?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어때? 작은 쪽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봐. 3보다 조금 큰 거니까 3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해봐. 3.1 정도.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0.1이지, 그지? 마이너스 0.1은 0보다 커, 작아? 작지, 그지?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어디로 가? 함수값이 2로 가까워지겠지, 그지? 그래서 너는 2가 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봐봐.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 마이너스 x야. 그러면 마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로 갈 거지, 그지? 그러면 마4보다 작은 쪽에서 왔잖아. 얘는 그러면 4보다 큰 쪽에서 올까? 작은 쪽에서 올까? 큰 쪽에서 오겠죠, 그죠? 이것도 똑같아. 마4보다 조금 작으니까 마이너스 4.1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러면 집어넣으면 4.1 되죠, 그죠? 4보다 좀 크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4보다 큰 쪽에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1이 되겠구나. 그래서 값이 3이네 라고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두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처음에 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런 걸 한번 생각해봐. 요런 거를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 of fx 저거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해봐. 해보세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f 오브 fx. 자, 일단 요거는 좀 쉽지. 안에 있는 거는. 얘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어디로 가? fx는 어디로 가? 3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도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지? 어디서 오는지? 그럼 봐봐. 너 3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너도 3으로 가는데 이제는 얘가 열로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x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y값이 어떤 y값에서 3으로 가까워졌는지를 생각하면 돼. 우린 지금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왔는지 이걸 따졌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왔는지를 따지면 돼. 그래서 y값 기준으로. 그럼 봐봐. 3으로 갔는데 3보다 큰 쪽에서 왔어? 작은 쪽에서 왔어? 3보다 아래쪽에서 왔지.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3보다 작은 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보다 작은 쪽에서 왔으니까 너 다시 3 된다라고 쓰면 된다는 소리야. 자, 저거 문제가 쉬워서 되게 익숙해진 이거 바로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줄게. 자, 만약에 여기에 x축 있고 여기에 y축 있고요.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문제 비슷하게 여기에 4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요렇게 하나 줄게요. 3 그 다음에 또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1 주고 여기도 1이라고 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7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뭐냐면은 리미트 x가 4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 오브 fx를 구하여라 이런 거 하나가 있어요. 4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 오브 fx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얘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해볼까? 얘 좀 쉬울 것 같거든? 얘부터 해볼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요. 함수값은 어디로 가요? 함수값은 1로 가까워지지, 그지?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얘가 이제 1로 가까워지는데 요게 1로 들어와갖고 x의 역할을 하지만 얘는 y값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내가 y값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라 그랬어. 자, y값은 1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큰 쪽에서 오고 있어?
작은 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4보다 큰 쪽에서 옵니다. 이건 쉬워요. 4보다 큰 쪽에서 와. 그러면 어디로 가? y의 값은 1로 가지. 그지? 그러니까 너 1로 갈 거야. 자, 이제 그럼 또 따져. 1보다 어디서 와? 같은 쪽에서 오죠. 그죠?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뭘까? 그냥 함수 값이에요. f1이에요. 같은 쪽에서 왔잖아. 됐어? 그러니까 1보다 큰 쪽도 아니고 1보다 작은 쪽도 아니라고 그냥 1에서 1로 간 거라고. 그래서 얘는 F1을 봐야 돼. F1. F1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이쪽 극한 관련돼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얘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다 나와. 이거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몇 번 해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거든? 문제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야. 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절대값을 이용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절대값 이용하는 거. 자, 뭐가 있냐? 리미트,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 x가 2로 갈 때 x-2분의 절대값 x-2다.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극한값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괜찮?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당연히 부호를 봐야 돼. 그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 우극한이에요? 좌극한이에요? 우극한이죠. 그죠?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이니까 2보다 큰 쪽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2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x-2분의 x-2니까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는 2 마이너스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x-2분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때? 다르죠. 즉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로 어디 나오냐면 단독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형식 있잖아. 그런 거에나 주로 가끔 나와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까지가 일반 극한값 구하는 거에서 나오는 친구들이고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정의만 따지시면 돼요. 정의만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갖다가 값을 매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처음 극한에 대한 내용이야. 됐어? 여기까지. 극한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을 보내는 것도 알았고 대충 다 알았어.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리미트 x가 우리 무한대로 보낼 때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x제곱 플러스 1 같은 게 나오면은 굉장히 쉬운 함수잖아. 그지? 쉬운 함수니까 얘 x제곱 플러스 1이면은 요렇게 생긴 친구가 되어서 x값 무한대로 보내면 님도 무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금방 보이니까 너 발산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근데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와 같이 좀 지랄맞은 함수가 나왔어요.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잖아요. 그죠? 막 이런 거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 막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함수값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집어넣으면 4 빼기 4 더하기 1분의 2 집어넣으면 8 빼기 10 더하기 2니까 어이구 너 0이네?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처럼 무한대로 간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극한값을 계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제로 저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서 구할 수 있으면 퍼펙트하지만 못 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못 그리는 경우. 그래서 못 그리는 경우에도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과정.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메인이에요, 메인. 자,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로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나오고요. 여기로 수능까지 전부 다 나와요. 오케이? 수능까지도 계속 이걸로 나와. 이걸로만 계속 나와요. 자, 메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극한값 구하기라고 하는 곳이거든. 메인. 극한값 구하기인데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4가지가 있냐면은 어떤 형태의 꼴들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 형태의 꼴들을 가지고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떤 꼴이 있냐면 첫 번째 0분의 0꼴이 있습니다.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이런 예시가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같이 생긴 친구. 유리함수 꼴이지, 그지? 우리 이거 그릴 수는 있지만 좀 귀찮겠죠, 그죠? 이런 거. 어쨌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때? 0이지. 위에다가도 1 집어넣으면 어때요? 0이지. 그래서 0분의 0꼴로 나올 때 이런 꼴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꼴.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나올 때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예제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하고 같이 나오면은 여기 밑에 1차 함수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우리 1차 함수는 생긴 거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얘 2차 함수죠.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갈 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꼴은 어떤 꼴을 얘기하냐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얘기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아이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x 이렇게 쓰면은 어때? 자, 얘 봐봐. 2차식이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너 1차식이죠.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 꼴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이렇게 0 곱하기 무한대. 자, 0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x분의 1 곱하기 이런 거 어때? x 플러스 x 아니지.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아니다. 잠시만. 이렇게 쓰자.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럼 봐봐. 너 아까 우리 x분의 1의 그래프는요. 0쪽으로 가까워지면 어디로 간다 그랬지? 무한대로 간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이 되었지. 그지?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꼴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꼴들 예제랑 같이 지금부터 적으세요.
자, 다시 x분의 1은 아까 어떻게 생긴 친구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라 그랬지? 그러면 0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 다음에 너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이 되었지.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된다고. 근데 응? 마이너스 무한하고 무한하고 똑같아요. 그냥 일단은 지금까지는 같은 걸로 보세요. 그건 다르긴 한데. 자, 어차피 하고 나서도 저 시간 줄 테니까 봐봐.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쓴 대로 하시면 돼요. 자, 0분의 0꼴이에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0 됐고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니까 0 됐어. 그지? 0분의 0꼴일 때는 뭘 하라고? 얘기해보자.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제 위에 거 x-1과 x-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x-1, x-1 약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얘의 극한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에는 항상 뭘 먼저 하라고? 차수 비교를 먼저 합니다. 차수 비교를 해가지고요. 얘처럼 1차, 2차니까 얘는 지금 어디가 더 커? 분자가 더 크지, 그지? 분자가 더 크면은 무한대로 가요. 분자가 더 크면 발산을 합니다. 왜냐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래. 무한대니까 끝도 없이 커지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1억쯤 먹이면 어떻게 돼? 1억쯤 먹이면 개수가 한 1억 이렇게 돼요. 1억 x야. 이거 분의 x제곱 이렇게 해도 그런가? 예, 이렇게 해도 그래요. 1억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무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엄청나게 작은 수거든요. 제곱을 하면요. 어느 시점 이상 넘어가면은 미친 듯이 커져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저 정도 숫자로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가 커지는 그 증가량보다 위에가 커지는 게 한없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가 3차고 위에가 2차야. 이러면 어때? 이러면은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한참 빠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유리함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3차, 3차 개수가 똑같죠. 그죠? 차수가 똑같죠. 그러면은 뭘 하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들을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각각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갖고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일 때는 뭘 하라고? 유리화를 하라고. 유리화라고 하는 건 분모에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도 뭐라고 배웠냐면 분모의 유리화라고 배웠어요. 유리화는 그냥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다 처하는 거를 유리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근호꼴이 보이시면요. 유리화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켤레수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뭐라고 되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x분의 위에는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서
x제곱만큼을 뺀 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하고 x제곱이 날라가겠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너 루트 안에 2차식이야. 너 몇 차야? 1차지. 너 몇 차야? 1차지. 너 몇 차야? 1차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 지금 차수가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창이 개수 비교하는 거지? 얘 개수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갖고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뭐 하면 된다고요? 통분을 하면 돼요. 통분을. 예, 통분하면 됩니다. 그냥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니네 둘이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여기 위에 올라가면 2, 여기에 올라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 x하고 마이너스 x니까 너도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4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 이렇게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입에 왜 이렇게 침이 많아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발음이 자꾸 뭉개지네.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능으로 가게 되면요. 얘는 안 나와요. 수능엔 얘가 안 나와. 얘는 내신용이야. 완벽하게. 내신용으로만 나와요. 내신용으로만.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편해져요. 인생도 좀 편해져요. 진짜로. 자,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 지금 적어주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메인이고요. 수능 때도 여기가 메인이에요. 극한에서는. 네, 분자분모 같을 때 어. 그 개수 보는 거는 차수가 압도적으로 커서 나머지는 무시.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이거야. 그 커지는 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쉬시면 되겠습니다.